총알은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약함과 두려움은 죽고 힘과 용기가 태어났습니다. 2012년 10월 9일 파키스탄 스와트 계곡. 등교 버스 안 15세의 소녀가 머리에 총상을 입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말랄라 유사프자이. 그러나 이날은 한 소녀의 생이 끝난 날이 아니라 전 세계 교육운동이 시작된 날이 됩니다. 스와트는 힌두쿠시 산맥의 눈이 녹아 작은 운하로 흘러드는 엽서 같은 계곡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석류와 살구나무 사이로 안개가 내려앉곤 했고 장터는 차가 끓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으로 하루를 열곤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그 평온을 찢어버린 것은 총성과 확성기였습니다. 검은 깃발이 세워졌고 밤이면 라디오에서는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은 죄악이라는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불탄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실의 약속이었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배우겠다는 아이들의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말랄라는 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 지아우딘 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칠판 위에 문장을 적을 때마다 글자는 두려움을 훈련시킨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 아이에게 학비를 면제해 주었고 교실 벽마다 시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그는 문틈으로 밀려든 위협장을 접어 서랍에 넣어야 했습니다. 종이에는 붉은 잉크로 학교를 닫아라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낯선 발자국이 교정에 찍혀 있었고 또 어떤 날은 교문에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매일 새 분필을 꺼냈고 말랄라는 그 하얀 가루가 손가락에 남는 감촉을 사랑하게 되었었습니다. 11살 무렵 말랄라는 자신의 이름을 감춰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는 굴마카이라는 필명으로 BBC 우르두에 일기를 보냈습니다. 교실 창틀이 부서진 날의 먼지 냄새, 책가방을 뒤적이던 군화의 그림자, 교복 대신 검은 베일을 강요받던 아침의 습기까지 그는 사라져가는 일상을 하나씩 붙잡아 기록했습니다. 글을 전송할 때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건너 누군가의 방까지 번지기를 바랐습니다. 친구가 왜 하필 너야? 라고 물었을 때 말랄라는 대답 대신 연필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는 배우고 싶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계획도 영웅심도 아닌 너무나 단순하고 인간적인 욕망이었습니다. 학교가 닫힌 날이면 그녀는 빈 교실 문틈으로 손을 넣어 칠판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슬레이트의 감촉은 이상하리만큼 안심을 주었습니다. 교실은 아직 여기 있다고, 글자들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다음 문장을 적을 자리가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둠은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고 협박은 위험했지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갈증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칠 때마다 그녀는 산등성이를 넘어선 길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뒤집히는 페이지는 언제나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지식이 열쇠가 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말랄라가 왜 그 소녀였는지에 대한 답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대신 기록을, 수능 대신 질문을, 증오 대신 배우려는 마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느 날 계곡의 미풍을 폭풍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0월 9일 오후 스와트의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노란 학교 버스는 평소처럼 아이들의 소곤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빛이 엷게 비쳤고 가방 속에서는 금요일 시험지를 걱정하는 속삭임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버스가 좁은 정류장에 멈추는 순간 복면을 한 남자가 성큼 올라타며 좌석 사이를 훑어보았고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말랄라는 누구냐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얼어붙은 듯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순간 좁은 차체를 울리는 굉음이 터졌고 탄화는 왼쪽 눈과 옆을 관통해 목과 어깨로 빠져나갔습니다. 옆자리의 카이나트와 샤지아도 파편과 총탄에 함께 다쳤었고 바닥에는 연필과 공책이 흩어져 진동과 함께 굴러다녔습니다. 운전사는 비명을 가르며 클렉슨을 울렸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전속력으로 내달렸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잿빛 오후를 하얗게 잘라냈고 의료진은 호흡을 확보하고 지혈을 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곧 다른 도시의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태가 안정되자 영국 버밍엄의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항공 이송되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차가운 공기와 푸른 모니터 불빛이 교차하는 병실에서 그녀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밤낮 없이 울리는 기계음이 생과 사의 경계선을 얇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밖에서는 아버지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어머니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추스르며 딸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스와트의 친구들은 교실에서 비어있는 의자를 바라보며 이름을 적은 작은 쪽지를 접어 상자에 모았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카드와 편지를 보내 병실 한켠을 색색의 종이와 리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광장에서는 촛불이 하나둘 밝혀졌고 방송사들은 작은 버스 안에서 시작된 폭력이 한 소녀의 꿈을 꺾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총알은 침묵을 강요하려 했지만 침묵은 더 큰 목소리를 불러냈었고 공포는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첫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눈빛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의료진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병실 창밖 회색 하늘 아래에서 세계는 분노를 연대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 선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비극으로만 기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쉼없는 결의가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12일 그녀의 1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의 연단 위로 가느다란 붉은 스카프가 물결처럼 흘렀고 객석에는 각국 대표단과 학생 청중, 언론의 카메라가 숨을 고르듯 정지해 있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고 얼굴의 흉터와 또렷한 눈빛이 동시에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통계도 복잡한 정책 도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겪은 아침의 버스, 문틈으로 들어오던 협박자, 그리고 병실의 침묵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쏜 탈리브조차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 손에 총이 있어도 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이 선 분노 대신 또렷한 평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객석의 숨죽임이 더 깊어졌고 몇몇 대표는 펜을 멈추고 그녀의 입술을 따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녀는 증오가 증오를 낳는다고 두려움이 더 많은 침묵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수 대신 교육을,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가족과 선생님,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책과 펜의 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충분히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한 문장으로 응축해 내렸습니다. 한 아이, 한 스승, 한 책, 한 펜이 세상을 바꾼다. 그 문장이 울림판처럼 홀 안을 가로질러 퍼져나가자 박수가 폭발했고 환호와 눈빛이 서로를 비추며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손짓으로 박수를 잠시 멈춰 세우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학교 밖에 서 있는 모든 소녀와 소년을 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연단은 한 국가의 상처를 넘어 전 세계의 교실과 가정, 공장과 난민 캠프로 연결되는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연설 직후 홀 밖의 복도에서는 휴대전화 화면에 해시태그가 점화되듯 떠올랐고 해시태그 MALALADAY라는 단어가 지구 반대편까지 번져갔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문장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교사들은 다음 날 수업에서 영상을 함께 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몇몇 정부는 소녀 교육 예산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시민들은 장바구니 대신 정기 후원 신청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단을 내려오는 길, 소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객석의 몇몇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고 자신을 수많은 아이들 중 한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이후로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통계의 숫자 뒤에서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녀의 말은 거대한 계획보다 더 먼 곳까지 닿았고 미움보다 더 오래 남을 선택을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7월 12일은 사람들의 입에서 말랄라 데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연설은 세계가 기억해야 할 목소리의 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각국 정상과 시민단체, 개인 후원자들의 약속이 연쇄적으로 발표되었었습니다. 어떤 정부는 소녀 교육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어떤 의회는 결혼 노동 안전과 얽힌 장벽을 줄이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제단체들은 장학금과 교실 재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었고 기업들은 임직원 기부 매칭을 열어 참여 문턱을 낮추었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학생 동아리들이 책과 펜 모금을 열었고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언어별 번역 자막을 만들어 연설을 퍼뜨렸었습니다. 감동이 눈물에서 멈추지 않고 약속과 예산, 서명과 규정으로 변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유네스코는 파키스탄 정부의 출연을 받아 유네스코 말랄라 펀드를 조성해 분쟁 재난 지역의 소녀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교실이 파괴된 마을에는 임시 학습 공간이 들어섰고 위험이 큰 통학길에는 지역 안전망이 깔렸었으며 학교 복귀가 늦어진 아이들에게는 기초 학습 회복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었습니다. 동시에 말랄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말랄라 펀드를 통해 현지 여성 활동가와 교육 리더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는 로컬이 바꾼다는 원칙 아래 장학금, 정책 캠페인, 연구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소녀들이 12년의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각 나라의 교실에서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바뀌어 실행되었었습니다. 물론 길은 단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통학길의 폭력, 조혼, 빈곤과 노동, 난민화와 같은 복합위기는 여전히 아이들의 책장을 닫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의 교실 불빛은 더 많이 켜졌고 기부자와 정책 결정자,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한 팀이 되어 빈틈을 메우려 애썼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는 추산상 1억 2천만 명이 넘는 소녀가 학교 밖에 있었지만 그 격차를 줄이려는 실질적 투자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 회자된 여성 교육, 원조 340% 급증 같은 수치는 공식 보고서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정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 한 연설이 행동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손에서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슬로건이 아니라 교실 문을 실제로 다시 여는 작은 나사 하나와 같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은 약속이 되었고 약속은 정책과 예산 그리고 교실의 불빛으로 이어졌었고 그 빛은 더 멀리 더 오래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오슬로 시청 광장에는 초겨울의 눈발이 성가대의 합창처럼 흩날렸고 붉은 두파타를 두른 한 소녀가 천천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객석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장중했었고 박수 소리는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만 17세의 말랄라는 인도 아동권 활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와 나란히 의자에 앉았고 둘의 시선은 마치 국경을 넘어 이어진 한 줄기 다리 같았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모든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고 선언문이 낭독될 때 홀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습니다. 상패가 손에 전달되자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버스 안의 총성도, 병실의 형광등도, 학교의 칠판 가루도 모두 한 줄기의 역사로 이어져 보였습니다. 말랄라는 연설에서
상을 자신만의 영예로 돌리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빈곤, 조혼과 노동으로 학교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던 아이들을 위해 이 상을 받는다고 밝혔었고, 아이들이 12년 동안 무료로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총알보다 교과서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었고, 기업과 시민에게는 침묵 대신 연대를, 무관심 대신 참여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아이, 한 스승, 한 책, 한 펜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을 다시 꺼내 놓으며 교실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각자 자리에서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평정으로 울렸고, 용서가 결코 망각이 아니었음을 천천히 설득했습니다.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역시 연단에 올라 오랜 현장 경험을 이야기했었고, 두 사람은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경계 위에 다리를 놓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 다른 세대였지만 아이들을 위한 꿈은 하나였다고 확인했습니다. 객석에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들이 일어서 박수를 보냈고, 화면 앞의 시청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스와트의 교실에서는 낡은 TV 앞에 모인 아이들이 두 손을 모았고, 이름이 지워졌던 출석부의 빈칸을 채우는 상상을 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말과 표정을 반복해 내보냈고,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교육을 향한 세계적 연대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그는 기자들에게 이 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치료 자국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처가 앞으로 나아갈 이유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빨간 두파타는 조명 아래에서 더 또렷이 빛났고, 그 색은 분노의 깃발이 아니라 희망의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슬로의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홀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온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후원을 신청했고, 어떤 이들은 귀국 비행기에서 지역 의회에 보낼 서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교실 사진을, 누군가는 닫힌 교문을 떠올리며 목록을 만들었고, 그 목록은 곧 작은 행동의 계획서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의 박수는 단지 최연소 수상자를 향한 찬탄이 아니었고, 아이들의 권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세계의 합의였습니다. 말랄라는 연단을 내려오며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인사했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뒤로 이어진 카메라 플래시는 한 소녀의 생존이 한 세대의 약속으로 확장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상장과 메달은 유리 진열장이 아니라 먼지 나는 교실에 놓여야 한다고 그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해마다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슬로의 눈발 사이로 새겨진 기록은 아주 간결했었습니다. 그녀는 노벨상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마셜 간지 교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추상적 권리를 개인의 서사로 번역할 때 공감이 행동으로 번진다고 정리했고, 그 구조를 나의 이야기 셀프 우리의 이야기여스 지금의 이야기 나우라는 퍼블릭 내러티브로 체계화했습니다. 말랄라의 연설은 바로 이 공식을 정직하게 따랐고, 그래서 숫자보다 빠르게 심장에 닿았습니다. 연단 위에 그녀는 먼저 자신의 상처에서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의 정적과 총성, 병실의 조명과 회복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고, 복수 대신 교육을, 침묵 대신 목소리를 택했다라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수많은 소녀와 소년의 현재라는 사실을 환기했고, 청중의 마음속에서 나와 그들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배움이 사치가 아니라 권리였음을, 교과서와 분필이 총보다 강해야 했음을 강조했고, 그 순간 연설장은 개인의 체험이 공동의 가치로 확장되는 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금을 요청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고 청원에 서명하고 예산을 재배치하고 교실을 다시 열자는 매우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은 눈물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번졌고,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어가 그 소녀에서 우리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 책임의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말랄라의 말이 특별히 멀리 갔던 이유는 윤리적 프레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해자에 대한 증오를 거부했고 폭력의 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사랑과 연민의 언어로 제시했습니다. 그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었고 듣는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지혜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력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행동의 통로는 다양했고 각국의 교실과 가정, 의회와 미디어는 그 통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했지만 얼굴을 대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녀의 서사는 통계의 총합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꿈으로 복원했었고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았습니다. 한 아이, 한 스승, 한 책, 한 펜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문장은 수사적 장식이 아니라 일상의 체크리스트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의 하루 계획표에 실제 행동 항목으로 적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의 리듬은 기억의 앵커가 되었고 기억은 습관을 바꾸는 힘으로 진화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차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청자 각자가 자기 동네의 교실과 도서관, 통학길과 의회 청원 페이지를 떠올려 보자고 권했고 자신의 목소리가 누구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작은 행동으로 그 답을 시작할 것인지 다짐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다짐이 이미 첫걸음이었고 그 첫걸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같이 있었다면 구독, 알림, 댓글 주시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